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그룹 바이를 이용해서 흩어진 할 일들을 프로젝트별, 날짜별로 묶어서 질서를 부여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목록도 맥락을 가지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옵시디언을 단순한 메모장이 아닌 나만의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뷰의 테이블 쿼리를 사용하면 우리가 기록한 독서 노트, 영화 감상평, 프로젝트 기록 등을 마치 엑셀 시트처럼 깔끔한 표로 만들고 원하는 기준으로 정렬하고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데이터뷰의 진정한 잠재력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지식 관리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테이블 쿼리의 기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가 단순한 목록이었다면 테이블은 여러 속성을 가진 표를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독서 기록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먼저 임의의 독서 노트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노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을 사피엔스라고 지어 보겠습니다. 파일 상단에 하이픈으로 감싸인 영역이 있는데 이걸 YAML 프론트 매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노트의 속성 정보를 키와 값 형태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이픈 3개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프로퍼티가 생기죠? 이거는 옵시디언에서 이렇게 보여줄 뿐이고 옆에 점 3개 버튼 눌러서 소스 모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누르면 바로 닫는 하이픈이 생기면서 프론트 매터를 쓸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볼게요. 어서, 유발, 하라리, 다음에 장르, 역사, 레이팅, 자, 리드 데이트는 2023년 10월 1일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 사피엔스라고 헤딩을 달고 인류의 역사에 대한 거시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책 내용을 간단하게 써볼게요. 그리고 다시 점점점 눌러서 소스 모드를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프로퍼티에 우리가 쓴 대로 정리돼서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소스 모드를 켜고서 직접 적어도 되고요. 소스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 프로퍼티를 적어도 됩니다. 소스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적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다 지우고 일반적인 모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매터를 다는 방법은 똑같이 하이픈 3개를 누르시면 돼요. 프로퍼티가 생겼죠? 여기서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어서는 유발 하라리, 그 다음에 add property 하면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장르는 역사, 레이팅은 5인데 이거는 숫자 형식으로 넘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ad date인데 이거의 형식은 property 타입에서 날짜로 입력해 볼게요. 2023년 10월 1일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퍼티에 태그라고 적어놓고 독 그러면 소스 모드로 변환해서 보면 아까와 똑같이 프론트 매터가 달린 거를 알 수 있죠. 소스 모드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노트를 복사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균의 어서는 프랭크 허버트, 장르는 F, 레이팅은 5점, 리드 데이트는 10월 15일에 읽었다고 해보죠. 그 다음에 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정치, 종교, 생태학이 어우러진 대서사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거인의 노트, 김익환 교수님, 장르는 자기 개발이라고 해볼게요. 저는 이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어서 7점 줄게요. 2026년 1월 1일에 읽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인의 노트, 기록법과 자기 개발, 자기 성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책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박스에 독서 노트가 쌓였어요. 그 다음에 어떤 페이지에서든지 테이블 쿼리로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 노트를 하나 만들고요. 독서 기록장 하고 아래와 같이 데이터뷰 쿼리를 입력합니다. 백틱 3개 누르시고요. 데이터뷰라고 하면은 데이터뷰 코드를 넣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줄 건데 어서 컬럼과 장르 컬럼과 레이팅 컬럼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from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곳에서 블록이라는 뜻입니다. 북이라는 태그가 달려있는 곳에서 보여주세요. 이러면 테이블 하나 생겼고 어서, 장르, 레이팅 3개의 컬럼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사피엔스, 듄, 거인의 노트 정보가 저자, 장르, 평점 컬럼으로 구성된 깔끔한 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각각의 노트를 열어보지 않아도 핵심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가 있겠죠. 테이블의 진짜 힘은 그룹 바이와 만났을 때 발휘됩니다. 수십 수백 권의 책이 쌓였을 때 장르별로 묶어서 본다면 어떨까요? 나의 독서 취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똑같은 데이터 테이블 하나 더 만들어 보고요. 여기다가 그룹 바이 장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를 쓸 때는 컬럼 이름에 반드시 rows.author 장르는 그룹 바이 할 거니까 빼고요. 이렇게 컬럼 이름에 속성 이름에 rows를 붙여줘야 돼요. 규칙입니다. 그룹화된 항목들을 rows라는 이름으로 다시 묶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장르라는 컬럼으로 묶여있고 장르별로 역사, 자기개발 이런 식으로 그룹이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위에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역사책을 하나 더 기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피엔스를 복사해서 여기에 저는 박시백의 조선왕조 이거 읽어보셨으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만화인데 조선왕조 500년사를 굉장히 재밌게 풀어주는 역사 만화인데 저는 이거를 한 5번 읽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아무튼 박시백 9점 줄게요. 이렇게 역사 장르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독서 기록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로 묶여서 이렇게 두 개의 독서 노트가 묶인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장르에 바로 어서만 있으니까 책 제목이 뭐였는지 알 수가 없죠. 여기에 파일 이름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로 묶여있으니까 로스로 시작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파일의 이름을 표시해주고 싶으면은 file.name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책 이름이 같이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컬럼 이름이 이렇게 코드처럼 나오는 게 좀 보기 싫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as라는 키워드로 as title로 좀 써도 as 저자, ross.rating도 as 평점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타이틀, 저자, 평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룹 바이 장르도 as 장르, 그러면 컬럼 이름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노션 못지않게 구조화되고 정리된 테이블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데이터 뷰 활용법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린 이렇게 테이블 쿼리를 이용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노트들을 의미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데이터 뷰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리스트, 태스크, 그리고 오늘 배운 테이블까지 옵시디언을 단순한 정적인 메모장에서 동적인 지식관리 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보를 구조화하고 자동으로 정리하는 일은 옵시디언한테 맡겨도 되겠죠? 우리의 뇌는 그 에너지를 아껴서 더 중요한 생각, 더 창의적인 연결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뷰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자동차의 뼈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마크다운 문법의 기초부터 활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를 더 빠르고 더 아름답고 더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정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